마약성 진통제를 왜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독돼요? 아니요. 수술 후에 생기는 급성 통증에서는 절대 이제 중독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저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만 용량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는 그 통증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약들이 하루에 이 정도까지만 투여해야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양이 있어서 약마다도 또 제한하는 횟수가 다 다르고 또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또 이제 수술하는 부위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서 뭐 임상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한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중독이라던가 그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투드리고 그렇죠. 왜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는 큰일 나지 않습니다. 잘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시면은 폐를 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버리면은 폐가 짜부러드니까 전신 마취하고 그래서 나서 심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일부러 옆에서 많이 떠들어라. 베개 이제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는 그 기간 동안에 혹시라도 잠깐 이제 무호흡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계속 깨워주면 환자가 눈을 뜨고 다시 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날 때까지는 좀 적극적으로 깨워주는 게 좋고요. 어차피 그 다음 지나고 나면은 주무시라고 해도 안 주무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 간들에 대해 간드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취통증의학과의 유용재 교수님을 모시고 진통제, 신경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임상조 교수로 일하고 있는 유용재입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급성 통증뿐만 아니라 만성 통증, 그러니까 장기화된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도와드리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하이, 이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진통제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 건가요? 약물마다 통증을 조절하는 기전은 조금씩 다른데요. 그 작용하는 거에 따라서 통증 통각을 줄이고 뭐 아니면 해열 작용을 하는 게 있고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호 체계 자체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순수한 진통제뿐만 아니라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든 약을 사실 진통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진통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의 부작용도 또 흔히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약들이 이제 효과가 있고 그 반하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아세타미노펜, 최근에 이제 백신 때문에 더 유명해진 타이 이런 것들은 옛날에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과용량을 복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간에 굉장히 무리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작용이고요. 이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신장으로 배설이 되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주의하셔야 되겠고 뭐 쓰시면서 좀 붓는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속쓰림,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진통제들 같은 경우에는 오심이라던가 소화불량, 변비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서워서 이제 못 쓰겠어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이라고 뭐 부작용이 없어서 그렇진 않다는 거 정도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용, 남용을 하지 말아요. 맞습니다. 용법에 맞춰서 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가통증 조절이라고 해서 눌러서 치료하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자가통증 조절 장치라고 해서 수술이 끝나고 나오면 폭탄처럼 생긴 맞아요. 주렁주렁 달고 나오시는데 이걸 누르래요? 말 그대로 스스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예전에는 통증이 생길 때마다 뭐 간호사님을 부르고 이 방동에 얘기를 해서 주치의 선생님을 불러서 처방을 받아서 들어가는 진통제들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환자가 아픈 순간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자가통증 조절 장치를 통해서 환자가 즉시 누른 만큼 설정되는 용량이 들어가게 돼 있고 한 번 들어가고 나면 일정 시간 동안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무한정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정말 환자가 수술 후에 필요한 시간에만 쓸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분인 건가요? 마약성 진통제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가고 자가통증 조절 장치의 기전에 맞는 것들은 빨리 작용하고 빨리 없어지는 것들. 그래서 주로 대표적으로 쓰는 약물이 이제 펜타닐 계열의 약물이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구역질을 난다든지 오심이 생긴다든지 맞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몽롱해진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여러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아세타미노펜이나 소염진통제 같은 계열은 이제 급성 통증에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하거나 단독으로 사용을 하거나 대안으로 이렇게 써볼 수는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그 수술 후의 통증 조절 목적에서 이 진통 장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고
만약에 가벼운 오심이나 이런 게 있다면 조금 경과를 보면은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어서요. 쓰는 거를 너무 겁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 말고도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진통제, 약물 치료로 듣지 않는 경우 통증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통증이 왜 생겼는지 그 기전에 따라서 맞는 약물을 쓰는데요. 저희가 이제 약물 치료로 불충분하다고 했을 때는 진통제의 용량을 늘려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른 계열의 약물을 같이 사용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패치 제제로 나온 것들이 있어서 뭐 3일 내지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정한 그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붙이는 거, 먹는 거 이런 걸로도 안 된다. 요새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네. 시술들 내지는 이제 근육 내에 시행하는 근육 내 뭐 자극술이라던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주사 치료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통증 조절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술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몇 시간 이렇게 걸리는 건 아닌가요? 네, 저희 통증센터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술들은 짧게는 30분 이내, 길어도 1시간 이내 정도에 끝나고 대부분의 시술들은 이제 입원 없이 외래에서 당일에 오셔서 치료받고 당일에 바로 집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도 또 있을 텐데요. 네. 어떤 것들이 주인가요? 주사를 하게 되면 주사 맞은 부위가 아플 수가 있고요. 또 주사 맞은 부위에 멍이 들 수가 있고요. 주사 맞은 부위에 이제 피가 날 수가 있고 사실 주사바늘 들어간 자리가 굉장히 작기는 한데 가끔 뭐 염증이라는 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이고 또 주사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신경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약물에 국소마취제가 들어있다 보니까 치료하고 나서 약간 남의 살 같은 느낌이 없어졌어요? 아니면 힘이 빠졌어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료하고 나서 있을 수 있는 과정들이고 저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신경 차단술이라 하면 그러면 한 번만 시술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복적인 신경 차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차단술을 하겠다 그러면 신경을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 끊어버리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설마 진짜 자르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약물들이 들어가서 신경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차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보내는 통증 신호를 줄이고 이제 그 신호가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건데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한 번 주사 맞고 1년도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가고 말았어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편차가 크네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 또 반복도 무한정 반복을 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의 상태와 사용하는 약물의 이제 용량 종류에 따라서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간들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암성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맞습니다. 수술 후에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 이식이나 수술하고 나서 뭐 대상포진에 따른 통증 네.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마취통증의학과 유영재 선생님들과 긴밀하게 협진을 하고 있으니까요.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환자 보호자분들에게 네네. 혹시 드리고 싶은 말씀 네. 이런 게 있을까요? 통증이라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내가 통증을 느껴야지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정상적인 우리 몸을 보호하는 과정이 아니고 안 보내야 되는 신호를 보내서 생기는 게 이제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나 저희한테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본인은 너무너무 아픈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주는 것 같다라고 좀 안타까워 하시는데 사실 통증이라는 게 워낙에 주관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하시거나 너무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지 말고 오히려 내 통증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서 이거를 이제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원인을 명쾌하게 한 번에 해결해 드리는 게 참 부러울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환자분들이 이제 또 만성 질환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통증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잘 어떻게 하면 관리하고 가실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 이 정도면 참을 만하고 지낼 수 있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를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아플 때 참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이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의료진과 상의를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